오후장 시장도 생생하게 짚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조정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그나마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0.12%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61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조선주 중심으로는 현재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약세입니다. 상승 지금 마이너스 1.51포인트 빠지면서 7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이번 주에 CPI, PPI, 미국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진 시장의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마무리까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또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을 잡아보면 좋은지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와 주도 업종, 종목 살펴보고요. 그중에서 원탑 종목까지 뽑아볼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정보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팍스통신망 리뉴얼이 됐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충격 한번 크게 먹고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여전히 이제 오늘 시장도 사실 이제 좀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이제 현재 경제 지표를 앞두고 뭔가를 조금 이제 확인해 보고 가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시장에 좀 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좀 투심 자체가 많이 좀 수그러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근래 이제 또 안전자산으로 또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외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증시가 역시나 이렇게 좀 혼조세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차츰차츰 이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시장에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일단 어느 정도 3거래일 동안 사실 이제 좀 반등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와야 이게 또 시장이 좀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휴무가 있죠, 그죠? 네. 주중에 또 빨간 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투심에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상승 종목들 우리 3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들 상승분을 비례했을 때는 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이제 하락분에까지 포함을 시킨다면은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사실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도래가 돼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고, 아직까지 또 문제는 참 이제 요즘 언론이나 뉴스 같은 걸 좀 접해 보면은 좀 다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좀 데이터를 취합해서 좀 봐야 되는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AI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좀 거품 버블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막상 또 반도체 같은 것들 수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또 거품과는 또 별개로 또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 현재 좀 모멘텀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본인 성향에 맞는 스타일로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현금화하는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국내 좀 빛을 볼 것 같았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밸류업 관련
그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다시 한번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 굉장히 좀 시장이 모호합니다, 여러분들.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뭐 자꾸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흐름에 맡기고 좀 순응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오기까지는 충분한 모멘텀과 그런 이슈들이 현재 시장에 없다 보니까 지금 방향성을 크게 잡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다 맞게 대응해 주시는 분이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입니다. 로이 대표님과 방송 시간에만 또 시간 관계상 또 방송 전후의 모든 전략까지 다 함께 잡아보고 싶고 같이 좀 대응해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이 열려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만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오늘 같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주도 업종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원탑 종목들까지 모두 꼽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테마가 뭐 딱히 이거다 할 테마가 없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업종들을 보는 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딱히 뭔가가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 왜냐면 우리가 네. 방송을 함에 있어서 뭔가 대안보다는 대답을 좀 드리는 게 맞는데 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좀 뭔가 오전에 자료를 좀 취합해서 보내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빨리 취합해서 주셨어요. 네. 아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지만 화장품 네네. 빠지고 엠폭스 빠지고 해리스 부통령 빠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또 최근 들어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잡으면 좋은 업종 또 뽑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그 전기차 관련된 그 섹터 그렇다고 전기차를 막 보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재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근데 이 화재가 분명히 이제 독 3사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비단 뭐 국내 화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봤을 때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벤츠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 벤츠 그 기업의 차량은 그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전까지 확인하는 결과로는 아직까지 그 배터리가 어디 건지는 네. 좀 말하지 않는 걸로 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화재 관련해서 또 막 이것저것들이 사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재로 우리가 다뤄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지금 현재 그 전기차 전체적인 뭐 순환 구조에 따른 흐름에서 시장이 이제 저 전기차 섹터들이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하나의 재료, 하나의 이슈로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뭐 전기차 섹터에서 뭐 오늘 전고체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 네.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그리고 현재 뭐 그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어느 국가에 어디 걸 쓰는지까지 좀 이제 다 오픈하기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실명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사실 호재입니다. 네, 호재예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를 호재로서 인식하고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반등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배터리가 뭐 잘 나가도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은 조금 소외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뭐 정말 앞으로의 뭐 주구장창 상승할 거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는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배터리 실명제 우리가 도입 논의 관련돼서 조금 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시각이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배터리로 인한 또 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배터리는
좀 안 쓰거나 교체를 미리 한다면 좀 이런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막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차량을 뭐 물론 제가 이제 차량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차량을 만들 때 중국산 이제 저가형 배터리를 썼을 때 그 마진율은 사실 그죠? 더 높아지겠죠, 마진율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뭐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전기차를 타야 되나 생각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얼마 왜냐면- 전에도 막 주차장에 갔는데 네. 옆에 그 전기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괜히 좀 그 옆자리도 있었는데 좀 멀리 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아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요즘 어디 상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가면은 네. 사실 이제 전기차 주차 라인이 너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그 전에 그 있던 상가에 가 보면은 네. 전기차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전기차가 꽉 차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화재 사건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화재 때문에 다른 차량이 피해가 받았을 때 그 모든 차량에 대한 보상은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보상 대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 대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든 차량이 또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단순히 봤을 때 좀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좀 단기적인 호재로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좀 이제 큰 범위에서 보자면 국내에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때 코스닥 시장이 어땠어요? 지금 코스닥 시장 좀 2차 전지가 잠깐 올랐다가 네네.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재를 안고 단기적으로 좀 뭔가 랠리를 보여준다면 네. 시장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아질 거고 장기적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냥 이게 이슈가 지금 있을 때 네. 조금 이제 반영되는 그 시기가 단기적이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은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금 좀 전기차나 2차 전지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차저 같은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저것도 있잖아요. 전기차 뭐 풀 충전하지 말고 뭐 맞아요. 50%만 해라 90% 그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과충전하지 말라고 네, 뭐 그게- 하니까. 그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이제 관련주들 막 충전소 관련주들 막 다 올라갔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충전기는 그 과충전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좀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미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또 뭐 나 혼자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뭐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예, 전고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오후장에서 급등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오전에 이제 한농화성이랑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걸 보고 네. 두 종목이 움직였어요. 뭐 한농화성도 움직였고 뭐 그 외에 기타 다른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좀 그 화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 입장이 많은 건가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 지금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에 왜 이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미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어낸 시기에 네.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빨리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뭐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그때는 네. 사실 뭐 이걸 쓰면은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몰랐겠냐는 거죠.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배터리 들어가는 거 비행기 타면은 기내에 네. 반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풀어 오르고 터지니까. 네. 과거에도 우리 뭐 이런 말씀 저 써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막 군대 전역했을 때는 그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폰 1세대. 맞아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쓰잖아요. 네. 폰이 이만해져요.
배터리가 진짜요? 팽창해서.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은 원래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팽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이나 생산성이나 속도나 그리고 일단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먼저 이제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온 건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전기차는 언제 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2027년쯤 좀 사는 걸 권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전고체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27년도부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상용화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차체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2027년도부터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린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전기차라고 하면은 뭐 연비적인 부분 그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타는 건데 이 충전을 다 못하면은 어디 장거리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 요즘에 내려서 좀 또. 그런 충전 한 번 충전당 거리를 늘리는 그런 장거리 롱레인지 전기차로는 많이 개발이 된다고 들어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길이 충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리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화재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아 이게 거리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전기차가 2027년까지 그렇게 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상용화되는 부분들 그걸 기다리는 시기 동안 저는 차라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배터리에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업종 그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종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너무 비싸니까 네. 이게 이제 개발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엔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 운행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를 탄다. 그러면 이 휘발유차에 대한 연비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비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 완전 하이브리드만큼 비싸진 않고 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뭔가 전기차에 대한 뭐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이거 좀 부정적으로 봐요. 전기차. 이게 좀 개인적인 건지 몰라도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왔지만 저게 가만히 싣고 가던 게 저렇게 불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저게 뭐 배터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머,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 사건과 더불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전고체라든지 배터리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이제 뭐 다양한 섹터에서 많이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뭐 길게 봐야 되는가? 뭐 이 생각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만 시세를 주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주중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내에 재차 좀 부각이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꽉 찬 양봉 만들고 상한가 가면은 그 다음 날도 뭐 시세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 상한가 가더라도 뒷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물론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이런 이슈로서 상한가가 나왔지만 상한가 나온 종목도 많지만 이거를 저는 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줄 때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그 차트상에서 N자 파동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구간대에서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결국 이제 이 N자 파동이 나오는 시기를 보면은 이 섹터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조금 더 시장에서 우리가 강세 타이밍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좀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전기차 충전 섹터의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앞서 우리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 과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법안으로 발의가 되려고 해요. 뭐 90%다, 뭐 50%다. 그 요즘 전기차 배에 실어 가는데도 사실 50%만 충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그 충전기 자체로 봤을 때는 저가형 충전기예요, 사실은. 그
저거 과충전 방지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체됨에 따라서 좀 수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시세가 좀 터져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뭐 바로 내일까지도 그리고 모레까지도 시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요거 좀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좋은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좀 윗꼬리 다는 흐름 나와주면은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지, 이거 또 그냥 이렇게 추격 매수로 따라가는 건 좀 옳지 못한 판단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한농화성입니다. 오늘 이제 한농화성이 그 장중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상한가 부근까지도 갔었는데, 일단 그 전고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앞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제가 나니까 이제 대안책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늘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까지 한농화성 진입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 장중에 갑자기 관련 주들이 그냥 네. 급등이 다 나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놓쳤어요. 방송 아쉬워요. 자료도 만들고 네. 바빠가지고 그 앵커님 자꾸 이렇게 자료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 시장을 좀 네네. 미리 또 공부를 하고 시청자분들께 또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우리 차트가 지금 배터리 업종에 있는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이제 근래에 그 올해 초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왔던 이런 차트들인데, 지금 결국은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변곡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처럼 시세를 그렇게 크게 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저는 전고체라고 봐요. 어쨌든 이 전고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완벽한 대안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엔진이라고 하면은 배터리라고 하면은 네. 결국 자동차 심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당장에는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고체를 상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은 아예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괜찮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지트로닉스. 자, 이지트로닉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긴 했었는데, 그 3거래일이 뭐죠? 네? 그 3거래일이 뭐죠?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 나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네.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 상승한 네.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대 낙폭에 의한 아하. 우리 월요일 과대 낙폭에 의한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오늘은 제대로 이제 이슈를 타고. 오늘은 네. 시장에서 이슈가 확 나와주면서 네. 어떤 거냐면 일단 저전압 관련돼서 저전압 네.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이 충전 시스템 기술을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네. 그냥 오늘 이런 이슈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이제 폭발했죠. 근데 이지트로닉스도 지금 뭐 북미에서 사업을 또 확대하고 있고 네.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근데 또 말씀드릴 수가 지금 있습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현재 다시 5,9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오늘 관련주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승 흐름 이후에 좀 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타고 내려오는 매물대 일정 구간의 매물대를 좀 소화해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지트로닉스는 지금 뭐 이 저전압 방지 관련 외에도 뭐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으니까 좀 시장에서 부각도 유리할 것 같고 주가도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가장 뭐 바닥이고 좀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 1라운드 전기차 관련주들 봤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 정말 많아요. 뭐 전고체 관련 쪽도 있고요. 또 충전 쪽도 있고 뭐 저전압 방지 쪽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슈를 좀 짚어주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슈랑 같이 간다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휴맥스 홀딩스, 한농화성
삼성화성, 이지트로닉스 오늘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오늘 좀 상승부를 켜면서 좀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또 고민되시는 주식라방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한 종목으로 딱 추려서 전략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 중에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요? 자, 일단 한 종목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너무 다 지금 어렵고.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지트로닉스를 뽑도록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소스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정말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CIS나 아니면 한농화성처럼 이렇게 전고체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장기적으로. 안 뽑으셨어요? 근데 지금 시장 트렌드는 뭐냐면 네.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단기로 시장이 봤을 그래요. 때. 네, 시장이 네. 지금 뭔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바닥에서 잘 모으고 있다가 네. 뭐 월요일처럼 빠져버리면 지하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이지트로닉스 이 종목이 좀 좋겠다,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지트로닉스 어떻게 공략할지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저희가 다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팍스통신망에 오셔야 모든 전략들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요. 오늘 이지트로닉스 뽑아주신 이유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지트로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이슈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좀 주목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그때 또 상황에 맞는 이슈에 맞는 다양한 종목들과 전략들까지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저희가 최근에 리뉴얼이 됐거든요. 지금 왼편의 위쪽에 보이시는 지금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저희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에서 로이 대표님의 정보와 시황들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또 다른 테마들도 살펴볼 예정이고 주도 업종 추가로 살펴볼 텐데 잠시 후에 대표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나방에서 이어서 지금 장 상황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 보이고 있어요. 0.02%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26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낙폭은 조금 줄여갔지만요. 여전히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면서 1.36%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좀 내리는 종목이 많은 날에는 어떤 종목들을 조금 공략해야 될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어느 정도 살짝 내려가면 잡아야지 했다가도 막상 또 장이 빠지면 내일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막상 또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 또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또 장이 오를 때 같이 좀 시세를 잘 줄 수 있는 종목들 잘 또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럴 때 저희가 뭐 전기차도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전기차 외에 또 어떤 테마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질문 되게 잘 주셨어요. 네. 지금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어떤 식인 줄 아세요? 어떤 식이에요? 실적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죠? 그럼 실적은 믿어도 돼요? 실질적으로 오늘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실적을 보면은 네. 나홀로예요, 완전. 아, 엄청나더라고요. 네.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아, 그럼 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됐다. 그러면 또 재료 소멸로 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요즘은 뭐 정말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좀 검색만 해보셔도 이번 올해 이제 뭐 현재 분기별 뭐 실적 예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일진전기가 사실 뭐 실적이 좋을 거다 했는데 너무 좋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잖아요. 팁. 그쵸. 그죠? 일진전기 보시면은 지금은 빠졌는데 아까 보세요. 자, 오늘 움직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결국. 자, 이게 오늘 그 장에서 움직인 흐름인데 네. 중간에 급등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네요. 네, 중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빠져가지고. 지금 다 빠졌죠. 네. 근데 이 사실 이 흐름이면 이게 이제 오늘 9%대까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그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그 어쨌든 하고 있는 업이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이유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수주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던 종목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막 3만 원대 부근에 근접해 있던 종목들이 18,000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사실 이제 오늘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이. 재료도 없고 이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주들의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은 또 실적 위주로 주목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적이 나오고 그때그때 시세가 나왔다가 또 빠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라방은 또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들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또 QR 찍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또 최근 리뉴얼이 또 됐습니다. 순간순간의 정보들, 시황 자료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테마도 그럼 오늘 실적에서 좀 기반되는 테마로 살펴보는 건가요? 아니죠. 실적은 사실 이게 다 개별 종목이잖아요. 개별 종목이고.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네. 코로나 관련주예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도 했었잖아요. 앞으로 네. 근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 네. 제가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거의 매주 두 번씩은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정말 안 선호하는 좋아하신다. 섹터는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국제약품이라든지 이런 그 코로나 관련주로 수익을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섹터기도 하겠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거의 다 막 묻지마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네. 급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뾰족하게 뭔가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월 말 9월 초에는 더 또 많아질 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최대치는 또 9월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또 금리 인하 시점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대응하기 좋은 코로나19 종목들 또 오늘도 가지고 와주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 좀 이제 9월 달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올 거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오히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확진자 수가 뭐 늘었거나 뭐 아니면은 진단 키트가 부족하거나 치료제, 백신이 부족할 때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급락은 나왔고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럼 네. 이거 뭐겠어요? 그리고 누적 뭐 검색 등락률도 계속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세를 좀 단기적으로나마 줄 수 있는 테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추가 시세는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거의 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정말 묻지막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급등. 네, 아 이게- 잡을 걸 할 때 급등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어때요? 조정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재차 부각이 되고 추가적인 시세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렇지만 주가는 빠졌다. 조정이 들어왔다. 이거는 결국 이제는 진입해도 될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여전히 이제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코로나 관련주를 다룰 때 4배 급증했다 뭐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또 6배로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한 명이 여러 명을 퍼뜨리고 또 그들이 여러 명을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급증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이 한 명이 근데 아직 네. 여기서는 걸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게 코로나였지 싶어요. 네. 네, 이게 아마 코로나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회복이 좀 됐지만 아까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한 명이 다수에게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게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안 좋은 일도 재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6배 급증했다. 이거 좀 있으면은 8월 말 9월 달 되면은 뭐 8배, 9배까지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이제 급증하는 시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재차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뭔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을 때 그리고 재료가 좀 부족할 때 오히려 이런 업종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번 좀 우리가 뭐 낮은 비중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결국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이제 WHO에서도 백신 접종 운동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네. 결국 근데 지금 백신은 또 부족하대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치료제들도 계속 없고 하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업종을 좀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테마 순환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치료제, 백신, 그리고 뭐 마스크. 진단 키트, 마스크는 이제는 조금 별도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이렇게 막 뉴스 같은 걸 찾아보니까 네. 그 회사원분들 코로나 걸린 회사원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회사 방침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 격리를 할 수도 있고 격리 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근데 사실 좀 아프면 그죠? 걸리면 감기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출근을 하고 싶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출근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좀 아파서 좀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겠죠. 또 증상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갈 수는 있겠다 싶겠지만 너무 아니, 뭐 아프면은 사실 그렇게 세상이 또 그렇게 막 깨끗하지만은 않잖아요. 분명히 네. 이거는 네. 두 분류라고 봐요. 네. 내가 병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이 걸렸는데 음. 집에서 재택근무해야지. 이거는 왜냐하면 전염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피해를 줄까봐 또 그럼 뭐 이게 좀 나뉘죠. 나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또 얘기가 스멀스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재택근무 관련돼서 코로나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부분. 재택근무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처럼 정말 이제 뭐 과거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 이제 막 화제가 됐을 때처럼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건 어쨌든 백신 그리고 치료제, 진단키트 여기서 이제 번외로 뭐 재택근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분명히 재차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 많거든요. 저는 집에 엄청나게 많이 사놨는데 뭐를요? 진단키트? 진단키트요. 네. 저는 그냥 이거 저번에 이제 코로나 좀 우리가 막 심했다가 네. 이제 좀 사그라들고 그렇죠. 많이 사놨어요, 저는. 근데 이게 또 따로 기간이 없나요?
그냥 한 번 사놓으면은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뭘 살 때 그런 걸 안 봐요. 네. 네, 저희는 먹는 것 빼고는 네. 뭐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사실 그 유통기한 같은 걸 안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정확해서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진단키트를 한 번만 사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진단키트는 사실 이제 저도 근데 코로나가 막 걸렸을 때 네. 이 진단키트를 써서 안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니까 신속 항원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지금 진단키트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유행이 또 재차 다시 유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치료제나 진단키트 같은 것들이 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약국에서 막 치료제도 팔고 진단키트도 팔잖아요. 네. 이런 게 품귀 현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분명히 이제 이런 진단키트 품귀 현상, 뭐 마스크 치료제 품귀 현상은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이제 최초의 코로나가 뭐 발병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데는 보니까 또 이게 장난질을 스물스물 한 데가 있더라고요. 진단키트 가격이 뭐 4배 정도 높게 맞아요. 팔고. 근데 좀 진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지만 주식을 번외로 좀 이제 좀 보자면은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사람들 건강과 또 이런 염려를 가지고 또 이게 사실 뭐 장사를- 예전에는 마스크다 뭐다 해서 덤핑으로 막 팔았잖아요. 네. 막 몇 박스에서 하나에 뭐 500원짜리 500원만 남겨도 몇 억이다. 네. 이렇게 막 불법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진단키트 이거 얼마나 갈까봐 품귀 현상이.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좀 주가가 저거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분명히 이제 종목은 준비 안 했지만 네. 사진 보시면은 휴마시스 제품을 이렇게 가져온 거는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 이 나름대로 사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휴마시스, 어떤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를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휴마시스가 네. 상승 이후에 그 뭐 진매트릭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조정이 네. 컸는데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오늘 한 12% 정도 빠지던데 좋죠.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좋죠. 신고가를 찍고 막 빠지니까 이러다가 고점에서 이제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게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는 끝이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될 거고 올라올 건데 지금 오히려 이럴 때는 조정폭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12%씩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빠졌을 때 좀 조금씩 모으면 될까요? 그렇죠. 가급적 모으면 안 돼요. 모으면 안 돼요? 모으면 안 돼. 이거 네. 딱 전략 잡고 네. 1차 매수, 2차 매수 벗어나면은 손절, 네. 목표가 어디. 전략 딱 잡고 해야 되지. 전략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모아가면 안 돼요. 네. 절대 모아가는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움직여주는 트렌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거 전략 없이는 절대 덤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은 우리 팍스통신망 여기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그렇게 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금 결국 이 시기가 맞물릴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최근에 재확산하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마스크와 같은 테마들이 또 빠르게 순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죠. 계속해서 저희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종목들을 저희가 뽑아서 또 알려드리고 해도 그때그때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쯤 떨어졌으니까 모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모았다가요. 전략 잘못 잡고 들어가시면 정말 물리실 수도 있고 손해를 또 크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시장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이슈와 재료에 맞는 또 대응들을 잘 세워보셔야 됩니다. 이런 대응들을 나 혼자 세워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또 전략까지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새로 리뉴얼된 팍스통신망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도 또 저희가 원탑 종목을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또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진메틱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좀 크게 빠진 종목. 오늘뿐만 아니라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그쵸. 크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을 때 진메틱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점에서 지금 조정이 나와서 이제 하락이 이 갭을 다 메꿔주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크게 급등을 했고요. 네. 그 관련 섹터 중에서도 너무 심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갭을 좀 메꾸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갭 구간 안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근데 진단키트 휴마시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휴마시스가 조정폭을 보면 양반이에요. 진메트릭스에 비하면 양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버텨주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그 최근에 이제 어쨌든 박스권 행보 계속 하던 종목이에요. 네. 박스권 행보 계속 하던 종목이고 이제 치료제 관련주인데 국내 시설에서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생산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근래 조금 이제 하단에서 또 단기 쌍바닥 이후에 주가 잘 올라오고 있고 현재 이제 상단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한국 BNC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지속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맞아요. 그 계열의 후보 물질까지 또 어느 정도 도출이 됐고 효과가 확인됐다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또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도 묶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제약주들의 흐름이 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차트 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그 사실 이게 등락폭이 왜냐면 이게 막 시장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대단한 섹터는 아니잖아요. 네. 막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섹터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등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좀 일정 구간 잘 버텨주는 거 보니까 요거는 시세가 한번 조금 좀 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단에 한 7,000원 부근만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전고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괜찮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박스권 아니지만 박스권 이탈했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인데 그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최근까지 크게 조정이 나왔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방향성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눌림목 이런 자리가 사실 이제 공략하기엔 좀 적합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봐요. 첫 번째는 추세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저점 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내주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상승 이후의 조정은 전 저점을 깨지 않는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뭐 괜찮은 구간이다. 진입하기엔 좋은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 세 종목 봤습니다. 진메트릭스, 한국 BNC, 그리고 현대바이오까지 봤는데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오늘 공략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한국 BNC. 네, 한국 BNC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꼽아주셨어요. 최근에 또 재료도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차트상 지금 가장 좀 진입하기 괜찮은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서 봤냐면은 네, 우리가 어쨌든 차트상에서 어떤 특별한 박스권에서 행보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아직까지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나오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재차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든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는 계속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구간들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많이 빠진 구간을 보셔도 아래 꼬리 잘 달아주는 거 보면은 이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에 가깝다라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국 BNC라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코로나19 관련 원탑 종목 한국 DNC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재차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고 가장 변동성이 적을 확률이 높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전략은 모두 팍스통신망에서 풀어드리기 때문에 로이 대표님의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